안녕하십니까. 한방가족건강연구소 박상권 인사드립니다. 네, 건강수명을 위한 저의 강의가 벌써 시즌2에서 막바지를 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시즌3를 통한 더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할 게 바로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겨울이죠. 이럴 때 가장 오는 그 문제점이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뇌졸중입니다. 네. 근데 겨울이라고 해서 특별히 뇌졸중이 발병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주위에서 보는 분들이 뇌졸중으로 발병하시는 분들 겨울에 많이 보는데, 그래서 새벽에 운동하지 말라, 추운 날에 나오지 말라, 하라는 말도 나오죠. 근데 현대 뇌졸중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뇌졸중이 온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이제는 40, 50대 뇌졸중, 어떤 분은 30대에도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졸중이 발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한 인간한테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운동법을 오늘 말씀드리고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판서 좀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린 뇌졸중. 이 뇌졸중이라는 거는 그 혈관계 질환으로서 뇌경색, 그 다음에 뇌출혈입니다. 자, 이게 공통점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머리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머리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다는 건데, 뇌라는 거죠. 이 손에서 피가 터지면은 뇌라는 표현을 쓸 수 없지만은 뇌졸중이라는 거는 발병 부위가 머리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주위에 다 경험이 있고 하지만은 뇌졸중은 기본적으로 뇌경색은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고, 뇌출혈은 부풀어 오른 혈관이 피가 빵 터진 겁니다. 근데 피가 콸콸 터진 게 아니라 모세혈관이 어디가 터져가지고 50원, 500원짜리 동전만큼 혈액이 뇌세포 안에서 쫙 퍼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뇌는 엄청나게 많은 뇌세포 각 영역별로 있는데, 이 터진 혈액이 굳으면서 뇌세포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지럽다, 두통, 말이 더듬고, 평형간격이라죠. 어지럽다, 잠자고 하면서 이 의식을 잃고, 무수히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뇌에서 발생하는 혈액의 문제고, 그 혈액은 혈관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걸 통칭해 뇌졸중이라는데, 뇌졸중이 되면은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최소한 몇 시간 안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혈전 용의자 투여해가지고 이걸 다 희석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뇌수술을 해서라도 그 피를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삽니다. 또 제거한다 하더라도 이상하리만큼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걷는 것도 어눌하고 떨고 손이 굽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째, 인간의 존엄성, 즉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병원에 들어가서 중환자실부터 시켜가지고 일반 병실 살다가 또 재활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와중에서 병원비도 엄청 들어갑니다. 근데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은 대소변을 남한테 맡겨야 한다는, 정말 사람으로서 정말 누구든지 맡기기 어려운 그런 것도 나오죠. 또 경제적 문제가 있죠. 또 있습니다. 사회활동이 단절됩니다. 또 있습니다. 직장을 대부분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러면 노동력을 상실하면은 인간관계의 어떤 틀도 자연스럽게,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 100명이 문병 온다 한들 맨날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쵸? 또 수입이 없죠. 또 하나 이제 가족들도 고생받죠. 또 지속적인 경제 치료비 부담되죠.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걸로 뇌졸중이라는 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면서 고통의 나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의식 없는 분도 있지만은 가볍게 오신 분, 좀 심하게 오신 분들 오면은 분들이 결국은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어렵고 또 근육이 마비돼 갑니다. 근육이. 그리고 또 남의 개호, 간병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 뇌졸중은 발병한 다음에 치료 과정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치료 과정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치료가 있고 음식, 또 물리치료, 재활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이게 터지고 나면은 비용과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있는데 이거를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지. 터진 다음에 대학병원 중환자실 가가지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지. 만약에 뇌졸중 예방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최소의 비용, 돈도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예방해야 됩니다. 만병은 병이 발병 전과 후로 나눠서 뇌졸중이 발생했냐, 이게 전과 후가 있다면은 이 발병한 후의 문제는 의료 영역입니다. 그러니까는 뇌졸중으로 발병한 사람을 제가 뭐 고치겠다, 이거는 하면 안 되고 그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예방 쪽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 회사, 저희가 갖고 있는 연구소가 한마음 가족건강연구소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딱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쓰러지든 아빠가 쓰러지든 누구 다쳤다 쓰러진다 하면은 그 집안의 정상적인 어떤 건강과 화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음 가족건강연구소 대표로서 여러분한테 예방 차원에서의 운동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뭐가 없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론 강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많은 지식은 네이버, 다음, 구글, 수많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면은 뇌졸중에 대한 현황 파악은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낫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예방하는 겁니다. 발병한 다음에 문제가 뭐냐 현상 파악은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예방하는 정확한 정보와 실천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뇌졸중 할 때 피가 오르는 그 혈관이나 문제가 나옵니다. 혈관에. 근데 이 혈관도 잘 보십시오. 우리 몸에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뺀 나머지 모든가 뭐겠습니까? 근육입니다. 혈관도 근육입니다. 혈관이 있으면 단면이 있으면 이쪽에 혈액순환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혈관을 둘러싸는 요거는 반드시 그 근육입니다. 혈관, 외피는 전부 근육입니다. 안과 밖도. 그 안쪽으로 혈순환이 된다 하더라도 모세혈관, 대동맥, 대정맥, 동맥, 각종의 어떤 그 혈관은 근육입니다. 근육.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기를 먹으면서 보는 모든 거 보면은 다 모세혈관의 집합 다물이 근육이지만은 혈관 자체도 근육입니다. 그리고 위, 장, 간, 식도, 혀, 얼굴, 피부 전부 다 근육입니다. 근데 그것이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다 근육인데 이 혈관이 동맥경화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관이 굳는다는 얘기입니다. 경화.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려면은 우리는 근육이 경직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근육이 경직되면은 재기능을 못하고 혈관이 경직되면은 혈관이 유연성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혈압도 올라가고 혈류가 고혈압이 돼가지고 뇌졸중으로 가는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혈관도 근육이고 근육은 경직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유연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뇌졸중은 말씀드리도록 뇌입니다. 머리입니다. 머리. 근데 이 머리로 피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혈관으로 가죠. 그러면 반드시 어깨와 목을 통해서 머리로 갑니다. 그럼 이게 다 혈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깨 근육하고 목 근육을 풀어주면은 뇌졸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이 굳어서 혈액순환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고혈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고혈압도, 그것도 저혈압도 나오는데, 뇌졸중과 관련해 가지고는 발병한 다음에 뇌졸중이라 하는 거지, 발병 전에는 혈압 관리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근육이 경직돼 가지고 근육 내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결국 피가 터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여기가 근육의 문제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발병하면은 반드시 주위 분들은 그분을 빨리 병원을 보내서 그 나온 피를 제거하고 그분이 정상적으로 오게끔 해야 되지만은 발병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그 뇌졸중을 한번 쓰러지신 분들은 재발의 위험을 너무너무 걱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또 비만의 어떤 중장년층을 보면은 혈압이 너무 높다 하면은 터진다, 큰일 난다 하는 게 바로 뇌출혈, 뇌졸중입니다. 그러니까는 혈액이 내 머릿속에서 순환돼서 나오지 못하고 어디로 중간에서 옆길로 새서 3,000%로 새서 뇌 속에 머물렀을 때 오르는 것이 뇌졸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 근육의 경직성을 풀어주는 게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병한 다음에 이후에는 의료 체계로 들어가지만은 발병 전에는 아무도 몰라줍니다. 아무도. 그래서 예방이 최고다는 겁니다. 발병 전에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시간과 인간의 삶이 망가지는 뇌졸중이 발병한 다음에 다시 끄집어 올리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도 잘 안 되는 게 뇌졸중이니까는 예방이 최고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병의 모든 질병은 예방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방가족관 연구소 대표로서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모든 근육은 예방인데 그 예방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또 how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또 바른 자세도 어떻게 했냐? 간단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한 그 지금 자세가 바르지 않다 하면은 여러분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나 근육을 풀 수 있는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근육이 유연해집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 어린아이들 만져보십시오. 몰랑몰랑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중장년, 청소년도 그렇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 80, 90, 100살까지 120대를 지향한 현재 사회에서는 병이 났다 해서 병원 가서 하는 거는 2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는 그 병에 안 걸리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중증 4대 질환 건강보험을 암보험 무슨 혈관 보험을 들어서 보험 들어놨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니죠. 그거는 병이 걸렸을 때 그 돈 갖고 치료하라고 하는 경제적 부조의 역할이지 병을 예방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운동법을 제가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뇌졸중 예방 운동법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또 체험하신 분이 계시는데 뇌졸중 관련해 가지고 운동법을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말 그대로 뇌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혈관이 터지든 부풀어 오르든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CT, MRI를 찍어서 그 내부를 보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터진 다음에나 확인이 되는 거지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확인하지 예방 차원에서는 참 그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발병 전에 예방이 최선이라는 걸 말씀드렸으니까는 뇌졸중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할 때 머리 영역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골반의 문제입니다.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가 틀어지고 굽고 당기면서 우리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들이 잡아 당기다 보니까는 어깨와 목이 굳고 목이 굳은 다음에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고 그것이 어느 특정한 시점에 머리에서 모세혈관이 터진 겁니다. 머리에서 정맥이 터진 게 아닙니다.
모세혈관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 조금 이렇게 이것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일상생활을 못하는 건데 우선은 골반부터 피셔야 합니다. 골반부터. 그래서 자 다리 한번 들어주시고 쉐마시면 되겠습니다. 이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에 여기다 놓고 다리 뻗으시죠. 자 골반이 펴져서 우리 몸에 그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고 이분의 체중으로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체중으로 골반을 핀 겁니다. 그러면 쫙 지렛대 원리로서 이렇게 쫙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골반을 피고 골반을 핀 상태에서 우리 몸이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앉아서 하는 일, 서서 수그리고 하는 일이지 등피가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땡기고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머리에 있는 뇌졸중하고 골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 시작되거든요. 어느 분이 뇌졸중이를 발병했다 하면은 그 즉시 발병한 게 아니라 발병 원인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머리만 막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저는 온몸의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관의 신축성, 유연성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혈압이 어떤 140에 90이라고 그 안에서 유지되면서 우리가 그 모세혈관의 부하, 즉 압력이 정상,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기본이 골반입니다. 골반부터 피고 골반부터 발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번 가치공간 연구소 대표로서 수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타인의 도움을 안 받고 내 스스로 낫는 거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인데 이 돌기가 많아요. 근데 아플 것 같죠? 안 아픕니다. 자 머리 잘 하시죠. 물론 이건 지금 이분 아까 놓은 제품은 이분한테 어디냐면 요 위에 넣은 겁니다. 이쪽에 넣어가지고 10개의 그 돌기가 이분의 어디냐면 척추 뼈 좌우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라는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 근육이 그 골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는 근육이 이 척추 근육이 쭉 돼서 골반까지 오는데 이 골반 뒤에서 근육이 땅땅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 딱 대고 나면 우리가 땅땅한 근육이 허리 옆에 좌우 한 2cm, 4cm 안에서 우리 잡혀질 수 있습니다. 그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그 근육이 땡기지면 땡겨질수록 결국 그 부하가 목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골반하고 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펴야 되려면은 그 근육을 눌러줘가지고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중력을 이용해서 자기 체중으로 자기를 누른다 했을 때 종아리도 풀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분한테 종아리도 푸는 지압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분은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떠 있는 거, 지면에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 공중부양 지압 시스템이라고 제가 우리 고객분들이나 지인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내 몸으로 내가 누르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뇌졸중하고 왜 중요하냐?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뇌졸중은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면 된다고들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과 어깨 근육이 풀어지려면은 그 밑에 있는 다른 부위의 근육도 전체적으로 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의학의 그 단점이 뭐냐면 기계론적 사고방식이어가지고 데카르트 일에 그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가 아프면 고기만 치료하는 거예요. 한 부위가 아프면 고기만 치료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동양적 사고방식, 전 우주적 사고방식에서 보면은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위가 아프다면은 다른 부위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막연하게 연결된 게 아니라 우리 몸은 근육의 다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근육을 전부 다 풀어주다 보면은 우리 몸이 균형을 잡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을 혈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는 아직 손도 안 갔는데 우선 골반과 등과 종아리를 풀면은
여러분의 그 당기는 그 근육이 풀어지면서 혈압이 정상적으로 갑니다. 막혔고 굳어 딱딱한 근육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어깨와 목이 굳어 있으면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펌프 100마력에 100파이짜리 파이프가 정상인데 펌프 용량은 그대로인데 파이프 내경이 80으로 줄어든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압은 20%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제곱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관의 압력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근육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기점을 넘었을 때 뇌 질환, 뇌 관련 질환으로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보통 10분 정도 하고 이제 빼는 겁니다. 자 이제 빼겠습니다. 자 다리 들어보시고 그대로 밀겠습니다. 보시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문제 발생하죠. 나는 지금 이거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물론 여기보다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 맥주병을 좀 권하고 싶어요. 맥주병, 와인병, 동그랗죠. 그렇지만은 옆으로 돼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데 이게 무릎 담요하고 수건입니다. 이거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한번 들어주시고 엉덩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집에서 골반을 피시면 됩니다. 물론 종아리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종아리 푸는 거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뇌졸중 예방하는데 골반을 피한다?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죠?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계시면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집에 있는 도구로 골반을 펴주십시오. 그러면은 시원하다는 걸 느낍니다. 시원하다는 거를. 자, 이 상태에서 한 5분에서 10분, 또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본인이 아십니다. 아, 내가 좀 뻐근하다, 땡긴다라는 걸 느끼시고, 저는 한 10분에서 15분을 권하는데 한 10분 이상 치고 빼겠습니다. 자, 다리 들어주시고 그대로 빼겠습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자, 무릎 담요, 수건은 집에 다 어느 정도 있으실 거고, 없으면 뭐 얻으시거나 사시면 되겠죠. 근데 비용은 얼마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돌돌돌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돌돌돌.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골반을 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그대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마시겠습니다. 이게 어떤 용어로 보면 상체펴기라는, 상체를 편다는 어떤 용어도 있지만은 즉 굽은 등을 펴주는 겁니다. 굽은 등을 펴줘서 지금 허리 척추 기립근이 땡기는 골반부터 우리가 등이 굽은 자세에 고착화된 몸을 펴주는 역할부터 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의 가장 큰 예방법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우리 근육이 경직돼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병원에 뇌졸중 쓰러지셔가지고 가서 반쪽 마비가 돼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용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한다면은 그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뭐 돈이 들어간다 하면은 무서워져요, 병원비.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경제적 부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다음 밤새 안녕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하네요. 근데 뇌졸중은 어머님, 아버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30, 40대 직장인들도 뇌졸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곧 뭐냐면 나이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근육의 문제입니다. 근육이 경직되고 목이 굳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목 증후군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깨가 전부 다 땅땅합니다. 어깨가. 그래서 이놈의 어깨만 누가 좀 시원하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운동은 바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10분 지났다 치고, 자, 빼겠습니다. 자, 옆으로 좀 해서, 자, 보실까요? 그대로 됐습니다. 2분 8분 거의 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이 수건하고 무릎 담요를 이렇게 돌돌돌 마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체, 그러니까 골반 위치에서 풀고
상체 위치에서 풀고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면은 여러분이 뇌졸중 예방하는데 특효약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데 뇌졸중 관련해가지고 어깨 푸는 건데 사실은 이게 종아리를 푼다는 그 지압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어깨 근육 푸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열어보실까요? 자, 간단하죠, 그냥. 이게 처음에는 이거 가능해? 한데 내 어깨 근육에 풀면 지금 똑같은 게 있는데 이분의 목 뒤에 근육, 즉 삼각근 바로 안쪽에 견갑골, 그러니까 전문용어 따지면 견갑골 사이에 여기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 두 돌기가 근육을 누르는데 이 체험하시는 분의 체중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깨가 누구서 깡땅한 거를 누르면 처음에는 반드시 통증이 옵니다. 발로 찌르는 통증이 옵니다. 그거 피하기 위해서 우리 주사 맞습니다. 무통주사라고 해서. 그런데 무통주사라고 해서 그 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리에서 차단하는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필요한 분은 맞아야 돼요. 왜?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어깨 50견, 어깨 이런 거 하는데 근데 그거는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떻게 말할 유치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면 됩니다. 통증 클리닉 가서 하시고. 근데 저는 예방이고 그거 아프시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비용과 시간과 모든 노력을 100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육은 풀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병원에 갈 일 없이 우리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문명장수까지는 철학적인 문제고 생애론적 관점이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우선은 내가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해야지 내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과 봉사와 할 수 있지 내 몸이 아프면은 온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 돈도 들어가지요. 또 일상생활도 못하지요. 직장생활도 문제가 많죠. 그래서 진짜 어깨 근육 아파서 이거 업종 바꿈도 상당히 많지만은 뇌졸중 때문에 삶이 통째로 송두리째 바뀌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깨 근육 풀으셔야 됩니다. 목 근육 풀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이것도 한 5분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깨 근육 푸느냐? 아닙니다. 목도 풀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자, 한 아픈 데 있으면 한번 눌러보시죠. 잠깐 움직이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목 뒤 후두부 옆에 그 근육이 있는데 거기에 딱딱함을 본인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수많은 어머니들이, 저한테 오시는 어머니들이 목을 많이 풀으셨는데 목을 푸니까는 목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자고 나서 목이 결렸을 때 어떤 뻐근해서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통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데 그것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유연하게. 그래서 지금 이 돌기로 지금 이분 옆에 목 옆에 이렇게 쓰면서 이 두 개의 돌기가 이분의 머리 체중으로 머리를 근육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력을 이용한 머리 무게를 자기 체중으로 자기 누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준비를 안 해왔는데 일단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목 하는 거는 야구공입니다. 야구공 2개를 딱 대가지고 내 목에 대고 누워 계시면 됩니다. 야구공 2개 그리고 테니스공 2개로 이 목 주위에 뒤에 놓고 요 뒤에 놓고 하시면 됩니다. 야구공과 테니스를 내가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뭐 이미 야구공이 어떻게 생기고 테니스공이 어떻게 생긴 걸 아시니까는 야구공과 테니스공으로 목 뒤에 놓고 누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 근육이 처음에는 아프지만은 서서히 풀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제가 그 뇌졸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근육을 풀어라는 겁니다. 뭉친 근육 풀어야 됩니다. 뭉친 근육. 골반 풀어야 되죠. 골반 반드시 아까 풀어야 되고 등 풀어야 되고 어깨 풀어야 되고 목 근육 풀자. 요것만 풀어도 뇌졸중은 예방될 수 있습니다. 꼭 실천하셔가지고 뇌졸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 바라고
우리는 절대로 4대 중증질환 보험 특약을 통해 가지고 그것 해서 뭐 몇천만 원 받고 뭐 입원 보장비 몇만 원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돈은 그런 뇌졸중을 피하면서 그 돈 안 받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실천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실천을 하셔서 몸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 5분에서 10분, 많으면 15분인데 풀었다 치고 빼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몸이 쫙 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목, 어깨, 종아리. 그러면 골프공으로도 야구공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야구공이 있다면 야구공을 여기서 놓고 있으면 됩니다. 테니스공도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이 일상 도구로서 쓰셔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시면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이 확보되리라 믿습니다. 꼭 실천하셔서 한마음 가족건강연구소 이름 그대로 가족이 건강하면은 한마음임을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